에 나와 있는 거는 뭐예요? 신동엽의 어디가 있냐. 네, 성북동 비둘기. 나에 나와 있는 시는 신경님의 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만히 살펴봤더니 야호! 뒤에 나오는 2번, 3번 보기 다 미리 보고 가셔야 되겠네. 성북동 비둘기는 산업화 근대화의 폐해를 그린 작품으로 평가되지만 비둘기에 대한 다양성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도대체 여기에 비둘기는 뭡니까? 비둘기를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현대 문명에 훼손되고 파괴된 자연, 비둘기를 보존보단 개발을 중시하는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도시 변두리 주민, 물질만 중시하고 현대 문명에 의해 소외되어 살아가는 문명에 의해 소외되는 현대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맞아요, 쌤? 다 맞아요. 시의 해석에 뭐 맞고 틀리고 뭐 어딨어? 있긴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가 읽고 2번 풀러오는 거지. 나 읽는 게 아니라. 밑에 것도 살펴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나에 대한 얘기인가 봅니다. 나에서의 길은 단순히 우리가 걷는 물리적 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리적 길 X. 이 작품에서의 길은 인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아, 길은 인생이구나. 길의 상징성과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인생과 관련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앞으로 넘어올게요. 시작해 봅시다. 성북동 개발이 한참 되는 거죠. 지금은 엄청 성북구. 그래요. 성북구는 꽤 괜찮은 동네예요. 지금은.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생기면서 성북동 공간적인 배경. 공간. 번지가 생기면서 몇 번지 몇 번지.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지. 문명이 만드는 거죠.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네. 성북동이 개발이 되면서 뭐라고? 원래 살던 성북동만의 비둘기들의 번지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비둘기 뭐 자연이라고 해도 되고 도시 변두리 사람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현대 문명에 의해서 소외되고 있는 현대인 전부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번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을 상실했습니다. 아, 나 거기 원래 살던 동네인데. 이렇게. 새벽부터 돌 깨는 산 울림에 떨다가 드르륵 드르륵 뻥 다이나마이트 터뜨리고 할 거잖아요. 산 울림, 산이 울려. 잘 수가 있나? 잘 수가 없지. 자는 거 모든 생명체의 기본적인 욕구 아닌가? 그런 것마저 하지 못하게 하는 도시 문명의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산 울림이라고 하면 청각이라고 봐도 되고요. 진동이 오니까 촉각으로 봐도 되는데 아마 보통은 그냥 청각으로만 확인을 해 주실 거예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습니다. 누구 가슴에? 비둘기의 가슴에. 아, 근데 비둘기 하면은 왜 나는 자꾸 힙합 비둘기 해가지고 데프콘만 떠오르지? 이렇게. 비둘기의 가슴에 금이 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받았습니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나님의 광장같이 새파란 아침 하늘에 어쩜 하늘만 보면은 너무 평화롭지 않나? 하늘과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비둘기, 성북동 주민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돕니다. 아이고 속 좋은 것들. 니들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가는데도 걔네들한테 축복을 준단 말인가? 아, 아직까지 이 대상은 누구예요? 공존을 희망하고 있어요. 괜찮아. 지금까지 벌인 짓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우리 그냥 앞으로 다시 사는 거는 어때?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오히려 너그러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누가 때리면 이렇게 용서해 줄 거예요? 용서하면 안 되지. 네가 뭔데 나를 때려 해가지고 같이 물어. 힘으로 안 되면 귀라도 물어 뜯어. 성북도 평화주의자예요. 부모님이나 그 주위 어른들에게 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성북동의 메마른 골짜기에는 어떻게 이미 메말라져 버렸죠. 메마르게 되어 버렸습니다. 아, 왜? 현대 문명에 의해.
파괴가 되었습니다. 메말랐습니다. 황폐해졌죠. 황폐함. 아무것도 여기에서는 이제 살지 못할 걸 상막하고요. 불모지지. 불모성. 조용히 앉아서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포성이 메아리를 쳐서 뻥뻥 폭탄 소리 들리고 있겠지.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죠. 피난하듯 지붕 위에 올라앉아서 왜? 자기 원래 사는데 남의 지붕에 올라가 있습니다. 터전을 잃어버린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서 아침 구공탄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이런 느낌이지. 성북동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 뭐 옹기종기 이렇게 살고 있을 거고 멀지 않은데 비둘기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아침마다 구공탄 연탄 피우면 바람 타고서 연탄 냄새 맡고 했었던 거지. 어쨌든 그때 구공탄 연기 맞아. 옆집에 저기 사람들이 아침마다 피우던 연탄 냄새였었는데 향수를 느끼다가 과거 인간과 비둘기로 대표되는 그냥 자연이라고만 줄여서 쓸까요? 자연이 공존하던 시절. 그것에 대해 향수를 느끼다가 그 시절을 그리워하다가 산 1번지 채석강에서 이미 번지수가 만들어졌죠. 채석장에 도로 가서 원래는 그 번지가 없었을 텐데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 앞에 이렇게 쓸게요. 새로 생긴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돌에 온기에 입을 닦는다. 그리움으로 인한 행위. 예전에는 과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대놓고 예전에는 과거.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의 새, 평화의 새 비둘기는 끈차. 이렇게 훅. 이제는 현재.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랑과 평화의 새였었는데 현재에는 쫓기는 새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에 어떻게 대조를 나타내주고 있다.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처지가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거겠지. 사랑과 평화의 사상이라고 하면 뭐라고 정리할까요? 사랑과 평화의 사상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거 말고 정신적 가치 정도 되겠지. 정신적 가치 정도. 그것마저 낳지 못했습니다. 쫓기는 새. 소외당했습니다. 파괴 당한 거지. 당했습니다. 요 정도로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옆에다가 대조라고 딱히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요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밑에 거 살펴보러 갈게요. 그런 것 같아요. 막 어느 정도 내가 했었던 일들이 막 성공을 하고 잘나고 그러면은 지가 잘난 줄 알지. 근데 한번 사업 같은 게 꼬꾸라졌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 세상 일이 다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었겠구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 뭔가 다시 깨우치는 게 있을 거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여기에서의 길은 아까 보기에서 봤었죠. 인생. 나 읽으면 안 되지. 우리 뒤에 2번 풀기로 약속하지 않았었어요? 자, 2번 문제 풀러갈게요. A로 볼 때, 자연이라고 볼 때 성북동 산에 비둘기 번지가 생기면서 성북동에 살고 있었던 번지가 없어졌습니다. 인간의 삶의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그러네요. 자연을 훼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괜찮아.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괜찮아. A로 볼 때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를 친다. 자연을 위협한다. 문명의 폭력성이다. 괜찮아. B. 도시 변두리 사람이다 라고 본다면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을 본 도시 변두리 주민의 분노, 가슴에 금이 갔다라는 거는 분노가 아니라 상처받았어요. 이거지. 분노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왜? 뒤에 자꾸 읽어보면 비둘기가 분노했다는 얘기는 없어. 오히려 막 너그러움을 보여주고 있거든. 삐로 볼 때 비둘기가 지붕에 올라 아침 구공탄 연기에서 향수를 느낀다. 잃어버린 삶의 터전 도시 변두리 주민이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 괜찮아?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가 이제는 사랑과 평화까지 낳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어. 둘이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와 현재 대조를 보여주고 현대사회에서는 정신보다 물질을 중요시하는 현대 문명에 의해 소외를 경험하는 현대인 C라고 본다면 그렇게 해석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3번. 괜찮을까?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나시 계속 이어서 볼게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길을 만들 줄 알지만 내 인생 내가 만들어 온 거거든.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되어 있었던 거지. 인생 내가 내 스스로 삶의 방식을 만들어 왔지 라고 알지만 길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는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 무슨 얘기 해주고 싶은 거야? 길 자체가 주체성을 지니고 있는 거다.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길 자체가 주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줄 알지만 길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금 읽은 두 줄이 대조죠. 그래서 어느 정도예요? 사람들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내가 너의 인생인데 너 잘났어? 알았어. 라면서 벼랑 끝으로 대고 갈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물의 우정 뜻은 일부러라는 뜻의 강원도 사투리죠. 김유정 소설의 우정 이런 말 엄청 많이 나와요. 우정, 일부러 제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까지 내용은 인생은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어떻게 깨닫게 합니까? How? 어떻게 깨닫게 합니까? 시련과 고난을 줌으로써.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이거지. 시련과 고난을 주면서 깨닫게 합니다. 너희는 너무 오만했었구나 라면서 오만했던 걸 네 인생 네가 만들었다라고 오만함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뭐가? 인생들을.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옆에다가 이렇게 쓱 끊어 놓을게요. 이렇게 쓱 끊어놔.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인가? 다른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것들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을 한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길이 사람을 가르친다. 기억에 나와 있는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조금은 겸손한 사람들인 거죠. 사람은 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는 슬기를 누가? 길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서 온갖 곳, 온갖 사람을 구경시키는 것도 길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사람을 끌고 와서 너 여기 봐라. 사람살이, 사람 사는 것 여기 봐라. 라고 구경시키는 것. 삶을 통해 어떻게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다. 지혜를 얻게 한다.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는 이치. 저는 여기에다 지혜라고 썼고요.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아, 니은의 사람들은 인생이 사람을 가르치는 거야 라고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실제로 길이 인간에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은 뭐예요?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라는 거야. 이게 진짜 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거지. 어쨌든 기억의 사람들도 잘못된 통념이 있어. 니은의 사람들도 잘못된 통념이 있어. 내 인생 내가 만드는 거야. 땡! 길은 우리를 가르쳐주지. 땡! 길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해줘. 딩동댕. 거기까지 가야 된다.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한다라는 것. 아, 누구냐. 인생이라는 것은, 길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면을 성찰하게 한다. 내면을 성찰하게끔 한다. 여기까지 깨달아야 되는데.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을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은 밖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 내면 성찰하게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죠.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 여기까지 도달한 사람들에게만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꽃으로 향기도 주고 그늘을 드리워서 땀을 식히게도 합니다. 아, 인생이 어떻게 사람에게 베푸는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는 인생이 주는 혜택.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요 디귿의 요 사람이 바로 요거를 아는 사람이겠죠? 끝까지 다 깨달은 사람들. 괜찮을까요? 오케이. 1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구조의 식구를 활용하여 대꾸를 써서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처지를 부각시켜줍니다. 대꾸를 써서 과거와 달라진 현재 어디에 있나? 거의 마지막에 있죠. 어느 부분에 뭐뭐와 사람과 어떤 뭐뭐하던 비둘기는 이제는 뭐뭐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처지를 이야기해주죠. 나에서도 과거와 달라진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이 나시에서는 과거, 현재가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1번 괜찮아. 정답은 1번. 2번 나는 가와 달리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서 나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있어요? 여기에는 딱히 없고 뒤로 넘어가서 이연에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들 있나?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찾자면 요 정도? 꽃으로. 그늘을 드리워서 땀을 식히게 합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여름인가? 좋아. 그렇다 쳐. 그것을 통해서 화자의 인식의 변화를 나타낸다? 아니요. 나의 화자는 이미 다 길이라는 건 이런 거야.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야. 깨달아 놓은 상태에서 요런 사람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인식이 변화했어요. 보기 어렵죠. 2번 탈락. 3번 가나 둘 다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 딱히 색채 이미지 대비가 있지는 않은데. 4번 가나 모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화자가 바라는 바를 표출하고 있다. 인용한 거 딱히 있나? 가에는 없죠. 나에는 다른 사람의 말 인용하는 거 있나? 있지. 어디에 있어? 나에서 인용하는 부분들. 어디 있을까 살펴보면 여기에는 딱히 없고 그 다음에 뒤에 이런 거 있죠. 이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 요 부분.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요 정도면 인용이지. 그러면 놓쳤으니까 또 여기에다가 채워서 쓸까요? 요 부분 인용. 인용을 해서 화자가 바라는 바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밑줄 친 인용이 화자가 바라는 바인가? 딱히 그렇지는 않죠. 이렇게. 그러니까 또 어쨌든 틀립니다. 다음 5번. 가는 청각, 나는 후각으로 생명력 넘치는 자연. 가가 생명력이 넘치고 있어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파괴되는 자연 이야기하는 거지. 나에서는 후각적 심상, 특별히 눈 띄를 만한 데는 없고,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2번 처리했고요. 3번 확인하러 갈게요.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역은 어떤 사람들, 아주 지가 지 인생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오만한 사람들. 니은은 반쯤 깨달은 사람들. 디귿은 완전히, 온전히 전부 다 깨달은 사람들. 이 정도로 체크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1번, 기역은 실패의 경험이 타인의 도움을 위해 도움을 통해, 실패의 경험과 타인의 도움을 통해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고? 야, 실패해봐야 깨달을 수 있어. 그거는 기역이 아니라 니은이지. 벌써 1번이 답이네요. 니은은 인생 전체로 볼 때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깨달았어. 시련이나 고난이 유익해. 괜찮아. 디귿은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어. 기역은 디귿과 달리 자신의 인생, 기역 이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감 지니는 사람들. 괜찮아. 니은은 디귿과 달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경험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나쁘지 않죠. 그러면 디귿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내면을 성찰해야 인생의 참된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5번도 괜찮아. 3번의 답은 1번. 잠시만요.